안녕하십니까. 기출 해설 시간입니다. 계약 강론의 매매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교환 임대차 두 개 나왔죠. 교환 계약은 양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약정이 교환 계약이죠. 예를 들어 갑은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런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양 당사자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며 낙성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일시적 계약이죠. 교환계약은 중요한 게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이 넘겨주기로 하는 A 토지는 2억짜리인데 을이 넘겨주기로 하는 B 토지는 1억짜리다. 그럼 차익이 1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1억 차익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다른 재산권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금전으로 보충할 수도 있죠. 특히 금전으로 보충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보충금이라고 부르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환계약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당사자는 교환계약상 의무는 전부 이행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충금이죠. 즉 을은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만 하면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상 의무불이행, 즉 교환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을이 B 토지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하지만 대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보충금 개념하고 교환계약상 채무는 재산권 이전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상계약이니까 담보책임 지문이 나오고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에 관련된 지문들 당연히 교환계약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31번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유상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니은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했을 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습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담보책임 부담하게 됩니다. 리을은 뭐 우리가 민법 총치에서 봤던 거죠. 시가를 속이거나 시가를 묵비했다. 침묵을 말하는 거죠. 위법한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위법한 기망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 이게 위법한 기망이에요. 이걸 위법한 기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 이게 위법한 기망인데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속인 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겠죠.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교환계약은 이렇게 최근에 사례 형태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갑은 건물을 을에게 넘겨주고요. 을은 토지를 갑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교환계약이죠. 근데 이 건물과 토지에 차익이 있으니까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 지급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토지 플러스 1억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 보충금이 되겠죠. 갑은 2억 상당 건물을 넘겨주고 을은 토지 플러스 1억을 주기로 한 겁니다. 분류식 계약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 두 번째,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죠. 3번 을의 보충금 1억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죠. 그냥 해제라고 나오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니까, 교환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를 채무라고 하니까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예요. 즉 보충금 1억 원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야. 따라서 이걸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마치 대금 미지급과 똑같이 지급해서 교환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죠. 4번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갑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갑의 채무가. 그죠? 이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죠. 자, 위험 부담은 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즉 갑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을에게 땅을 넘겨라, 보충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다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죠.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갑의 채무가, 채무자 갑의 채무가 채권자 을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어 불능이 됐으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을은 건물 토지 넘겨줘야 되고 보충금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건물을 먼저 인도받았어요. 자, 우리 매매에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랬죠. 매매에 있죠. 다시 한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가 있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물건을 인도받고 대금 지급 기한은 한 달 뒤야. 대금 지급 기한이 따로 있어. 이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동일 기한으로 추정하니까 을은 건물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보충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를 먼저 받았으니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인도받은 날부터 보충금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3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의 Y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1억의 갭이 있죠. 근데 그 1억을 이렇게 했어요. 을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충금이 되겠죠.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료식이다라는 뜻이죠. 불료식 계약입니다. 2번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요.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해. 즉 갑의 채무가 갑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위험 부담이고 갑이 부담해야 되죠. 자,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Y토지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담보책임 물어보는 거죠.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 뭐죠? 출해손이죠. 여기서 매매로 따지면 X건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을은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갑에 대해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첵 상환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회복.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죠. 동시이행관계. 그래서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3, 4, 5번은 교환계약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다 매매로 바꿔도 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환계약은 양이 적기 때문에 교환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걸로 지문을 5개 구성하기는 좀 어렵고, 그 지문 내용 중에는 담보책임이라든가 동시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과 같은 계약의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지문이 교환계약으로 출제가 되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 4, 5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 4번 같은 것들은 이게 담보책임 지문이구나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3번 같은 경우 위험부담이구나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 교환계약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아까 위에 지문에도 있었잖아요. 위에 문제에서도 2번 담보책임 지문, 4번 위험부담 지문,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34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소 Y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가름해서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X 건물은 1억짜리고요. Y 토지는 2억짜리예요. 그럼 당연히 갑은 을에게 1억을 보충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Y 토지에 1억 저당권자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1억을 보충 지급하는 대신에 을이 빌린 요구, 저당권자로 틀린 요구를 갑이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1억을 대신 갚는 것, 그게 보충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행인수라고 먼저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갑은 보충금을 현실적으로 을에게 주는 것 대신에 을이 빌린 1억을 대신 갚기로 한 겁니다. 자, 1번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됐습니다. 뭐예요?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됨으로써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으니까 당연히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되죠.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상 의무, 즉 채무는 이행한 것이 되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라고. 그러니까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권을 넘겨줌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한 겁니다. 3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 그럼 무슨 책임져야 돼요? 담보 책임져야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했다. 무슨 뜻이에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가 보충금 지급하고 같은 거니까 갑이 피담보 채무, 인수한 채무를 1억을 안 갚았다. 그럼 뭐예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이따. 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게 고지.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야.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시가 묵비 이런 것들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문에 담보책임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교환계약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문이 위험부담 지문이구나. 이게 담보책임 지문이구나. 이런 건 빨리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가 나왔네요. 임대차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째로 임차권의 대항력과 관련된 622조.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자, 민법상 밑에 법정갱신의 요건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자, 법정갱신되면 635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제3자 제공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그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죠.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임대차 효력 중에서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서 특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단히 중요하죠. 나머지 임차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특히 차임지급 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조문과 판례, 그리고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로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냐, 동의 받았냐, 무단양도 무단전대냐, 적법양도 적법전대냐, 뭐 이런 것들 사례 형태로 대비하셔야 되고요. 민법에서는 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 보증금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간혹 물어보게 됩니다. 자, 1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혀 다르다 그랬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죠?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모두 다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건물, 고타, 공작물 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사라, 부속물 사라. 전세권도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고요. 임대차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둘 다 있죠. 기억년 디귿 세 가지 모두 다 전세권자 및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조심할게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 아니라 토지임차권이라고 나오게 되면 토지임차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에서 인정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뭐 그렇고요. 2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죠. 임대차라는 건요.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관리 행위 일종입니다. 그 말은 타인 물건 임대차도 얼마든지 계약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 자체는. 이거 우리 어디서 한번 써먹죠? 전대차에서 한번 써먹잖아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하고 을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2번. 요게 문제입니다. 임대차는 채권 계약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구무한의 임대차라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가능하다. 뭐 계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처음 기출된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목적물의 보존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보존 필요비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임대인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대인이 그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수선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그 한도에서 뭐 할 수 있다?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4번 임대차가 법정갱신됐다. 효과가 뭐였지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35조가 적용이 되고 또 하나가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 제3자가 제공한 것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증금을 지급한 게 있다. 제3자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제공한 게 있다.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고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 여기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N은 원상회복 의무는 시설 철거뿐만 아니라 시설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의 그 당시의 용도에 맞게 임대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게 폐업신고 의무입니다. 대법원에 할 때 이것도 포함이 돼요. 폐업신고 의무. 임차인의 원상 의무 속에는 우리가 시설만 원상복구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임대인이 원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갖춰둬야 돼요.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폐업신고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부속물 매수초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고요. 토지. 차임감액 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결국 2, 3, 4, 5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4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 필요비를 지출했다. 자, 아주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했다. 이건 지출을 즉시 청구하죠.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지출을 즉시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 청구하는 것은 유익비죠. 유익비.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필요비는 존속 중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부속한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죠. 종료 전에는 행사 못 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임대인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거 두 가지.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물건 두 가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죠? 종료 전에는 못합니다. 종료 시에 행사하는 거예요.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622조 다른 걸 목적으로 임대차한 게 아니고요. 딱 건물의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대차, 즉 임차권을,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임차 지상에 있는 자신 소유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급이 아니고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됩니다. 건물,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일단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 없이도가 틀렸죠. 갱신 청구 없이도가 틀린 질문이 됩니다. 5번 토지 임대차가 즉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다만 635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즉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635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죠. 즉 임차인뿐만 아니고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3번만 옳은 지문이 될 겁니다. 그죠? 자, 5번 일시 사용에 위한 임대차에 인정되는 권리를 몽땅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시 사용 임대차란 숙박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가가지고 숙박하는 거, 호텔이나 콘도 같은 데 숙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시 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는 게 제한돼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민법상 임대차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꽤 많아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근데 숙박계약에서는 굳이 임차인을 뭐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시사용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되는 건 임의 규정인데 대표 중에 기억이죠. 비용상환 청구권.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사용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 하나 기억해두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적용이 안 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6번 임차인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첫째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두 번째,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죠.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에 인정이 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때. 특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면서 형성권이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의뢰 승낙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의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 2번 이 지상물은 미등기 건물이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무허가 건물이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기존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은 것, 받지 않은 것,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없는 것, 임대인에게 쓸모, 효용이 있는 것, 없는 것,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 아닌 것,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3번 대단히 중요하죠. 임차인 갑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전체 매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을한테 남의 땅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종료된 경우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없죠. 다시 한번 지상물 매수 청구는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 통과한 경우, 딱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로 종료된 경우 매수 청구 못합니다. 5번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있어야죠.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7번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외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죠. 을 소유 땅이고 갑이 건물을 비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1번 Y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가 됐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3번 요 임대차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청구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판례고요.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다음에 을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지금 을 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자, 이때 갑의 매수 청구는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 을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후에 토지를 양수한 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 대부분이 예외를 인정하죠. 갑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 이 경우에는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양수한 자 병에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5번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건물 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건물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 건물이 5억짜리예요. 근데 근저당권자에게 갚아야 될 돈이 2억이야. 그걸 갑이 이렇게 매수를 청구했어. 그럼 대금은 얼마일까요? 대금, 매매 대금. 건물 매매 대금. 건물 매매 대금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5억이에요. 5억. 5억에서 2억을 뺀 3억이 매매 대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5억이 매매 대금이에요. 자, 대금은 일단 5억이고 다만 그 5억을 을이 갑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따로 합의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따위가 설정된 건물 매수 청구했을 때 그 대금은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가 대금이지, 그 시가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대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8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에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와 관련된 문제죠. 자, 건물이 또 나왔어요. 미등기 무허가라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갑은 갱신 청구 및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무슨 뜻이에요? 매수 청구권
포기약정이죠. 포기약정. 부속물 매수 청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걸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철거하게 됐으니까 임차인 갑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가 됩니다. 3번 중요하다 그랬죠. Y 건물이 임차인 소유 X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체를 사라 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 4번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게 아니고요.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됐어요. 이때는 아예 매수 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자, 갑이 적법하게 매수를 청구했어요. 을소유 땅에 갑이 임대차에 기초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고 갱신 청구인데 거절당함으로써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죠. 이때 을의 건물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매매니까.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건물 인도 및 등기 이전 거절하겠죠. 문제는 거절하면서 땅을 계속 점유 사용하잖아요. 그죠?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하면서 건물은 어차피 지금 갑소유인 상태니까 갑이 그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계속해서 점유만 하지 않고 사용까지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죠? 갑은 건물에 대해서는 동식이양의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땅은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땅 사용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을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9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빌려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 또 지상물 매수 청구의 문제죠. 제가 지상물 매수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임대인이 그 X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 임대 권한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은 621조죠. 등기청구권. 당사자사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지요. 621조. 첫째, 반대 약정이 있다면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두 번째, 청구권입니다. 형성권이 아니고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갑에 대해서 반대 약정이 없어서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갑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 을이 건물을 등기했죠. 뭐죠? 622조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죠. 그런데 건물을 등기했는데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죠. 622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3번 틀렸고요. 4번 기간이 경과했어요. 기간 만료.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럼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거절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5번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이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속이든 통산이든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자 지상물 매수 청구 문제 쫙 살펴봤고요. 10번부터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부터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